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다시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 71번입니다. 질문 71번 71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수립된 것이 아닙니까? 네. 답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먼저 단독 정권을 수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25일 후 북한 정권이 나중에 수립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전에 해방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공산당 개편 과정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개편 과정 연역입니다. 북한 조선노동당 개편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조선노동당 개편 과정 연역입니다. 공산당은 원래 일당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코민테른 지침이거든요. 코민테른 지침인데, 따라서 조선공산당, 그때 총비서 박헌영입니다. 이 조선공산당은 이미 서울에 재건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공산당을 새로 조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의 이 원칙입니다. 공산당은 조직 규율상 하부는 상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이 엄중하기에 평양의 소련 군정과 북한의 김일성은 서울에 있는 조선공산당 지도부의 명령 지시에서 벗어나 독립적 활동을 추구하려는 편법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설치를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자꾸 소련 군정에게 북조선 분국을 설치해달라고 쫄랐다고 합니다. 1945년 10월 10일부터 평양에서 북조선 5도당 책임자 및 열성다 대회를 열고 45년 10월 10일입니다. 북조선 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를 열고 3일 10월 13일에는 조선공산당 북부 조선분국 설치를 결의하자 10월 23일 서울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이를 마침내 승인했던 겁니다. 박헌영이가 승인한 거예요. 북한의 조공의 분국 브란치, 노스 브란치, 브란치 오브 노스 코리아. 북한의 공산당 분국 설치를 서울에 있는 박헌영이가 허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10월 23일자입니다. 12월 17일과 18일에 열린 조선공산당 북부 조선분국 제3차 중앙확대 집행위원회에서 김일성이 분국 책임 비서로 선출되고 중앙이라는 용어를 끼워 넣기 시작하더니 서울에 있는 중앙당에서 벗어나려고 조선공산당 북부 조선분국 대신 북부공산당, 북조선공산당, 우리공산당으로 부르다가 이에 1946년 4월 19일부터 북조선공산당이란 호칭 하나만 쓰고 김일성을 책임비서로 선출하였던 것입니다. 분국에서 북조선 분국이라는 타이틀에서 점차 북조선 공산당이라는 타이틀로 명칭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김일성이가 있었습니다. 박헌영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었죠. 1946년 8월 28일 북조선 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이 북조선 노동당으로 합당이 되고 1949년 6월 30일
명명만 남아있던 남조선 노동당과 북조선 노동당이 통합하여 조선 노동당이 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북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두 합당된 것이, 통합된 것이 49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는 이미 박헌영이가 이북에 있었죠. 이상과 같이 소련의 이익 대변자로 등용된 김일성은 남북한의 공산주의자를 통제할 수 있었던 소련 군정의 권능을 빌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조치가 됩니다. 자, 1단계로 단일의 조선 공산당을 남북 노동당으로 분할시킴으로써 박헌영의 하부임을 면하여 1대1의 대등관계를 실현하게 되고 남북 노동당을 분할시킨다는 겁니다. 2단계로 남노당을 북노당의 통합 형식으로 흡수하여 스스로 단일의 조선노동당의 위원장이 되고 박헌영을 부위원장 2명 중 1명으로 하여 그들의 관계를 역전시켰으며 3단계로 박헌영을 반당 간첩으로 낙인 찍어 사형에 취함으로써 김일성 1인 독재 체제를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박헌영을 6.25 전쟁 패전 책임을 물어서 미제 간첩을 해가지고 56년에 처형시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 노동당이라는 말을 쓴 것은 공산당에서 노동당으로 명칭 변경은 신일주 학생회거라든가 이런 그 이북에서 45년과 46년에 있었던 그 반소 시위, 반소 데모로 인해서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고 공산당이라는 간판 대신 노동당이라는 간판을 걸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봅시다. 그러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북한은 25일 후인 9월 9일에 정권이 출범하였으니 얼핏 듣기에 남한이 먼저 건국되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 당시 남노당이나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선전 홍보했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공개된 소련의 비밀 문서를 보거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그런 주장이나 선전이 금방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2년 반 앞서 사실상 단정을 수립했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봐도 우리에게 1년 반 앞서 확실한 단정을 출범시켰습니다. 북한이 단독 정부를 먼저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근본적 목적은 분단 책임을 남한에 전가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노회환 스탈린의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스티코프가 1948년 1월 14일 레베데프에게 지시한 당분간 북한에서 헌법 시행을 보류한다. 신헌법에 의한 선거는 남한보다 늦은 시기에 실시한다. 는 지령을 북한이 준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레베데프 비망록 1948년 4월 24일자를 보면 스티코프가 레베데프에게 통화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소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것. 첫째, 철군 후 회의 참석자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고, 둘째, 남북 총선 실시 후 북한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회의 참석자들에게 약속을 받아내고, 셋째, 김구나 김규식 등이 반대하면 왜 평양에 왔는지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를 따질 것. 이러한 내용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이유로 북한의 정치 행사는 스탈린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련 군정과 연해주 25강구를 거쳐 모스크바로 가고 오는 절차를 밟다 보면 정치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김국후의 평양의 소련 군정 페이지
79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설을 눈앞에 두고 김일성과 박헌영이 협의해 1948년 7월 31일 레벨레프 장군에게 표 10-1, 표 10-2와 같이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의장단을 제안한다. 소련군정사령부는 김일성과 박헌영이 제안한 초대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의장단 명단을 놓고 한 달여 동안 심의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발라사노프 정보팀은 이들 인사의 경력과 소련에 대한 충성도 등을 세밀하게 조사해 하바롭스크 극동군구 사령부와 모스크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낸다. 이 과정에서 당 중앙위원회나 스탈린에게서 내각 명단에 남조선 대표를 늘리라는 지시가 떨어진다. 소련 군정 사령부는 북과 남, 정당과 파벌을 안배해 두 사람이 제안한 명단을 대폭 수정한 뒤 소련 공산당 중앙위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하고 김일성과 박헌영을 불러 이를 통보한다. 굉장히 이제 복잡한 절차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